안녕하세요. BTS 뉴스의 아이돌 부장입니다. 며칠 전 또다시 방탄소년단을 비방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끝이 없네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지난 2일 할리우드 리포터라는 잡지가 방탄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목은 근사합니다. 방탄이 돌아왔다. 수십억 달러를 버는 보이밴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심지어 방탄과 저녁을 먹으며 독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 THR은 미국 LA에서 할리우드 최초로 1930년에 창간된 미국 최대의 연예 매체입니다. 유명한 빌보드와 자매 회사로 미국 연예 산업계에서 상당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데요. 방탄의 꿈인 그래미 수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빅히트가 내년 1월 그래미 시상식을 앞두고 초청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저녁까지 같이 하면서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줬는데 소주와 삼겹살을 실컷 얻어먹고 쓴 기사가 이따위인가요? 기사 광고를 이렇게 해서 아미는 물론 빅히트까지 리트윗을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칩니까? 호주의 채널 9은 그래 개그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기사는 정말 악의적이네요. 행간이나 이명 곳곳에 혐오가 숨어 있어서 독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게다가 방탄은 물론 K-POP 전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을 비롯한 팬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잡지 표지 이렇게 멋진데 이 기사는 얘가 썼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리니까 얘라고 해도 되겠죠. 세스 아브라모비치, 코미디 작가 출신 연예 기자인데요. 이미 전력이 있네요. 이 기사를 보시죠. 13년 전에 카니에 웨스트에게 무식한 표현을 썼다가 해고된 적이 있네요. 이제 어떤 형태의 N워드도 심지어 농담이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깨달음을 잊어버린 건가요? 여러분, 사람은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돛곡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났네요. 서울 강남에 있는데 이영자 씨가 방송에서 추천한 맛집입니다. 저도 아직 못 가본 곳인데 세스이에는 복권에 당첨돼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진짜? 방탄과 삼겹살 저녁, 당연히 춤이 나오겠죠. 이 문장 보세요. 기사 내내 반복되는 방식인데요. 얼마나 성공했냐고. 방탄은 비틀스 이후 1년도 안 돼서 빌보드 200 차트에서 세계 1위 앨범을 낸 첫 번째 그룹이야. 그런데 이렇게 띄워주고는 이상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방탄은 또 히스테리컬한 매니아 팬들을 만드는 걸로도 비틀스와 비교돼. 히스테리컬, 발작적이란 얘기죠. 하고 많은 수식어 중에 이 단어를 씁니까? 세스는 이어서 거대한 방탄 생태계가 한국 GDP 중 5조 6천억 원을 창출한다. 이건 삼성, 현대와 충분히 같은 급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래놓고 RM의 발언이라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단지 더 나은 게 아니라 최고라고 여겨야 한다. 그런데 괄호 안에 다른 K-POP 가수들보다라고 썼죠. 뮤지션이라면 당연히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K-POP 가수들을 이간질하려는 겁니까? 무대에 나갈 때 우리는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퍼포머, 아티스트의 기본 자세인 겁니다. 그러더니 세스는 플래시백해서 서울행 비행기 안으로 돌아갑니다. 48시간 전 나는 LA발 서울행 아시아나 항공기 안에 있다. 무릎 위에 방탄 관련 책더미를 쌓아놓은 유일한 47세 아저씨다. 나는 방탄 역사의 자세한 부분들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한다. 심지어 BTS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왜 이런 기자를 보내는 겁니까 THR? 기자의 기본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는 그 대상에 대해 자세한 사전 취재와 자료 수집을 하는 게 기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인터뷰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초청받아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벼락치기로 방탄을 공부했다고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13시간이 넘는 여행에서 내가 배운 것은 이거다. 방탄은 20대 7명이다. 장난합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기자 맞나요? 그것도 저와 같은 선임 기자.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스가 K-POP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방탄은 기술적으로 K-POP 노래를 부르는 K-POP 액트, K-POP 가수다. 그런데 K-POP을 이렇게 정의하죠. 분명한 한국적인 프리즘으로 걸러낸 팝과 힙합, 현대 R&B를 매쉬업, 뒤섞은 것이다. 또 한국적이라는 걸 알려진 대로 스퀴키하게 깨끗한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스퀴키는 끼, 삑, 뻐드득
이런 하이톤의 소리를 말합니다. 인간 같지 않고 도자기 인형처럼 비현실적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겁니다. 방탄은 K-팝 장르의 숨막히는 한계를 깨고 자유로워지려는 방시혁 대표의 열망으로부터 탄생했다. 그런데 K-팝의 숨막히는 억압하는 한계가 뭐냐? 때때로 인권 침해에 접해 있는 거의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K-팝의 현실을 소개하는데요. 마지막에 샤이니의 고 종현이 얘기를 꺼냅니다. 유서의 내면이 부서졌다고 썼다. K-팝의 인권 침해가 죽음을 가져왔다고 말하기 위해 한 아티스트의 비극을 굳이 상기시킨 건데요. 죽음이란 건 많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간단히 함부로 거론하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스타들이 희생된 할리우드의 인권은 어떤 겁니까? 돋고기 식당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LA 공항에서 산 7개의 작은 핀들, 할리우드, 베벌리 힐즈 사인, 또 다른 기념품들을 선물했다. 소년들은 내 제스처에 감사했다. 아니면 적어도 감사하는 척 잘 속였거나. 왜 이렇게 꼬였죠?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과 치료를 권하고 싶네요. 여기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방 대표는 방탄에게 다른 K-팝 사장들보다 더 긴 목줄을 허용한다. 리 씨는 개 목줄을 말하는데, 아니 이건 방탄과 K-팝 아티스트들이 인권 없이 길들여진 존재라는 뜻입니까? 이런 모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기자로서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완전 기레. 방탄의 세계는 전용 제트기와 전용 요리사, 보디가드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할리우드 스타들과 같다는 거죠. 그들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모니터, 감시당하고 있다. 이건 목줄과 연결되는 겁니다. 스타는 스타인데 할리우드 스타들과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소년들은 철저하게 통제되는 생활 방식에 화가 나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감춘다. 실제로 대화가 논쟁적이거나 조금만 도발적인 것으로 흐를 때마다 그들의 답변은 아주 자연스럽게 디즈니의 애니머트로닉스 피규어처럼 된다. 애니머트로닉스 피규어는 영화에서 사용되는 로봇이나 인형을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논란을 피하려고 로봇처럼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치적으로 걱정스러운 시기에 미국 투어를 다시 하는 것이 꺼려지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RM의 뇌 속에서 스위치가 하나 켜진 것 같았다.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RM이 통제받는 로봇인가요? 스위치가 갑자기 탁 켜지게? 그리고 방탄에게 왜 정치적인 걸 묻는 겁니까? 방탄이 정치인인가요? 관료인가요? 시민운동가인가요? 방탄은 전쟁이나 평화, 세계적 빈곤, 기아 등과 같은 커다란 이슈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며 남주는 질문을 끊어버렸다. 한미 간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나는 작은 것들을 보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스가 남준이 말을 생략한 걸로 보는데요. 거대한 이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작지만 기본적인 것이 점차 확장되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남준이 말의 의미 아닐까요? 반면 팬들을 대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인간적으로 된다. 이거 보세요. 논란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로봇처럼 판에 박힌 대답만 하면서 팬들을 대할 때만 인간으로 돌아온다. 이거 너무 저급하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스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쓸 수 있나요? 당장 고소당할 겁니다, 아마. 9월 16일에 5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그 그룹은 다시 K-팝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여기 K-팝 그라인드라고 했는데 그라인드는 곡식 등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단조롭고 지겨운 일을 말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뉘앙스를 주죠. 앞에서 목줄, 인권 침해, 극도로 통제된 이런 표현들을 쓴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기자들의 단어 선택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 마지막에서 지민이가 기자님 생각은 틀린 거라고 마지막 남은 삼겹살을 해치우듯이 못을 박아버리죠. 우리는 이걸 계속하자고 서로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즐거워서 계속 하고 싶을 뿐입니다. 슈가가 쐐기를 박습니다. 몸이 견뎌주기만 하면 앞으로 10년간은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아미들 이 기사를 보고 화가 많이 났을 텐데요. 결론은 무대응. 어그로에게 조회수를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방탄을 즐기고 지켜보며 계약 기간인 2027년까지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남준이의 소망대로 절대적인 꿈이 실현되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2019 그래미 시상식에서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절대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래미상 후보들은 다음 달 20일 발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